손지혜의 생방송 오늘. 퇴근길 궁금한 이야기, 화제의 사람들을 만나는 생방송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도 한때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학 동아리가 전성기를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입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활동도 많이 줄어들고 위축이 됐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충남교육청이 학생문학상을 제정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천안중앙고 교사이자 작가인 이정록 시인과 함께 청소년들의 문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정록입니다. 네. 이 충남도 교육청이 충남 학생 문학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먼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또 시인으로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주 잔치죠. 문학 잔치죠. 네. 학생들의 또 작품을 또 보면서 또 우리 같이 낡은 어른 작가들도 외려 또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특히나 이 충남 학생 문학상은 응모와 심사라는 일반적인 문학 공모 방식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상당히 와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도 들으셨죠? 이 희망 학생이 이제 글을 올리면 등단한 이제 우리 이정록 선생님처럼 등단한 현직 교사들이 조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수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지속적인 글쓰기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네. 일단 저하고요. 예. 또 소설 쓰는 강병철, 또 시와 산문을 또 쓰는 최은숙 시인, 또 시 쓰는 유진남 시인 이렇게 합세를 했습니다. 저는 아동 문학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글에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작가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돌봐주는 거죠. 학생 때 이제 글을 쓰면 금방 이렇게 열매까지 이렇게 따서 또 책으로 내고 여기까지는 당장은 바라진 않지만 또 그러다 보면 싹 트고 가지도 벗고 꽃도 피고 벌나비 찾아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긍정적인 시간들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다 보면 그 글 쓰는 친구들의 마음도 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의 근육이라고 하죠. 마음의 그렇죠. 근육이 잘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가는 본래 이제 독자의 관심을 받고 크고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그러는데 예비 작가 때는 아득하니까 중간에 하다가 멈추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같이 보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좌절되고 캄캄할 때 조금 작은 등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락이 다 갔군요. 아직은 아니고요. 일단 회의만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3월 중에 계약을 하면 이제 그때 이제 학교로 연락이 가고 또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흔히 걱정이 됐었어요. 요즘에 미디어가 미디어 매체가 예전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적인 게 아니라 늘 움직이는 그림 화면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라서 과연 이 아이들이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이제 문학 그래 항상 아이들을 보면 공부만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 짬짬이 자기 독서 기록장도 써야 되고 학교 프로그램도 좀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독서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기보다 정작 그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꾸민 친구들. 그렇죠. 또 문학소녀 또는 소년들. 그 친구들에게 그것이 감상적인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좀 더 체계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 학생들이 거의 3D 업종이지 않습니까? 야간 업무까지 하는데. 진짜 힘들죠, 아이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조금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마음이 좀 부자가 되는
그런 장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네. 처음부터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않고요. 조금씩 텃밭을 좀 넓혀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문. 우문. 네, 우문 현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청소년기에 문학 작품을 읽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문학 작품은 당장은 저 재미와 감동이 있지만 네. 또 그 안에는 그간 이렇게 축적된 지식, 감성, 또 인류가 이렇게 남긴 미학 이런 것들의 총체적 종합 어떤 상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종합 잔치판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그 고민들, 심적이든 삶적이든 뭐 지식적이든 그 고민을 한 사람들을 책 속에서 대신 얻어서 네. 내가 고민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헤쳐나가게 하고 또 자존감 같은 거 요즘 많이 하는 소통, 배려 이런 것들을 배워서 예. 관계장애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관계장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넓혀주는 좀 전인적 인간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저는 글이고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문의 현답. 아주 훌륭한 현답이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문학 작품이나 일반 교양 서적을 읽을 기회나 프로그램들이 학교 현장에서 과연 많을까? 입시 위주 교육이다 보니까.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슨 청소년 오디오 극장도 생기고 또 아이들이 직접 시낭송이라든가 또 작가들을 초대해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글을 직접 쓸 때는 또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거라든가 네. 또 논술 이게 자꾸 글쓰기하고 어떤 목표 지점이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금방 줄 것이냐 이거에 이렇게 목표 지점을 두다 보니까 순수한 문학 창작으로서 자기가 겪어야 할 또는 키워야 할 자신의 마음을 좀 놓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이 더 많고 적음보다는 네. 너무 각박해지고 도식화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아이들과 공유할까 이런 것이 또한 저희 이번 학생문학상에서도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네. 책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시라든지 산문을 쓰는 이런 훈련은요. 무슨 네. 전문 작가가 되겠다 이런 네. 목표가 아니어도 네. 그냥 학생들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자기 치유도 그러고 또 주변을 이해하거나 하여튼 자기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글로 또 나오는 것도 글로 그럼 예.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글을 쓰는 사람이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또 기자님도 노무현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 또 농사짓는 기생충 연구가도 또 요즘에 보니까 정신과 의사분들도 다 글이나 또 책을 통해서 자신을 또 내보이고 또 더 넓은 미래에 자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과 소통할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묶어 놓으시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글을 훈련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맞을까요, 선생님? 네. 이게 글을 씀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예. 예. 단어들이 펼쳐지면서 그 펼쳐지는 단어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거짓말하는 것도 난 거짓말하는 훈련도 예. 글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래요? 좀 더 일반 아주 재치 있게 그때 임기응변적인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네. 이제 허구로서의 거짓말, 그렇죠. 진실을 전달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일, 이렇게 우화적 상상력 이런 것들은 창의성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그 학생들이 글 쓰는 과정에서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뭐 특별히 네. 이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교과서의 글들이 예. 좀 겪으셨겠지만 밑줄 치고 답 찾는 또는 막 구조도 이렇게 집을 보고서 그 집을 망치로 해머로 해체해서 안에 있는 철근을 끄집어내서 그 철근에 그 연도를 맞추거나 굵기를 재거나 이런 해체로서의 글쓰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체험과 이렇게 간극이 좁은 글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에게 맞게.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그 간극이 좁잖아요. 네. 책에 실려 있는 글하고 자기가 실제 쓰고 싶은 글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자연스럽게 동요, 또 동시, 또 책 속에 있는 우화나 소설을 통해서 뭐 자기들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만인이 다 초등학교 때는 작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로 오면 막 어려운 시들도 공부하게 되고 이상도 배우게 되고 만해시도 배우게 되고 육사시도 외워야 되고 릴케시도 배우고 이러면서 막 자꾸 이제 막 4대 비극도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특수 전문 분야의 다른 분들이 하는 직종이고 글은 내가 소비하는 거고 그것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딱딱하게 이제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 손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나는 소비자로 그것도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으로 이렇게 멀어져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뭐. 그게 좀 숙제인데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방학이잖아요. 네네. 네. 이 보충 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방학을 통해서 이런 책을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서의 방향이나 권하고 싶은 책들이 있다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딱딱 집어주는 일은 아마 조심스럽고요. 예.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학생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즐거운 책, 끝장을 넘기기 아쉬운 책, 이렇게 품에서 멀어지는 책이 아니라 다 읽고 나면 품으로 이렇게 가까이 안기는 그런 책을 일단 두서 권은 한두 권이라도 읽으면 책이라는 게 참 묘해서 책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사람보다 몇백 배는 많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와요. 이제 맛을 들이면 이 어떤 음식 향기보다 책 향기, 글자 반찬 이게 아주 식욕을 당기게 하거든요. 네. 책맛, 글맛이 맛 중에 최고의 맛이고 책은 정말 친구가 많다. 그래서 한두 친구를 잘 사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친구들이 줄줄이 따라오니까 네. 그 맛있는 책을 만나는 일을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맛있는 책인지 안 맛있는 책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일단요. 도서관에 가서 네. 너덜너덜한 책. 많이 사서분들한테 그렇죠. 사서분들한테 네. 저는 책을 이런 것을 하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사서분들이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네. 잘 안내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떤 점에 관심을 두고 창작을 하고 계십니까? 봄에 이제 청소년 시집 장비에서 청소년 시집에 한 권 나오고요. 그림책이 또 한 권 나오는데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이 사실 있는 거는 지난 1년 동안 그 사전 시로 쓰는 감성 언어 사전이라는 사전을 지금 마지막에 엮고 있어요. 이제 복합어에 그 복합어가 생길 때 이제 파생어든 합성어든 생길 때 유비나 상징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가 만들어져서 복합어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언어학자들의 얘기인데 지난 봄에 가만히 생각하니 여기 안에는 동심이 있다. 이를테면 막 콧방귀나 또 무슨 사자고추, 두꺼비 싸움, 물동 싸움, 나비거루 이런 복합어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천진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심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좀 넣어서 시로 한 언어를 300개 정도 해서 조금 더 많이 해서 자아모음 순으로 해서 사전을 시로 쓰는 사전을 만들자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네. 그림 작가하고 출판사하고 이렇게 좀 많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되지 네.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또 그래서 좀 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콧방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얘기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예. 네, 충남 학생 문학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선생님을 네. 비롯해서 지역의 작가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안중앙고 교사인 이정록 시인과 함께했습니다.